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과서는 교학사 남교과서 1입니다. 자, 벌써 세 번째 대단원인데요. 그 첫 번째 소단원, 보이지 않는 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종류는 논설문이고요. 논설문의 목적은 설득이다라는 걸 예전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설득하는 글인 논설문, 보이지 않는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준비물 세 가지 준비하셨나요? 첫 번째,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 두 번째 삼색 볼펜, 그리고 세 번째 형광펜 준비하셨으면 우리 교재 64쪽 가문단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그때마다 메모해 두시길 바라면서 바로 시작합니다. 가문단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돈의 힘은 막강하다. 지구상에는 돈의 힘을 누리는 부자도 많지만 하루에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연명하는 사람도 10억 명 이상은 된다. 빈부 차이가 크네요. 물론 그보다 더 못한 여건 속에서 겨우 생존만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그런데 이처럼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도 오늘날 전 세계의 화폐 경제는 연간 총 생산액이 50조 달러, 한국 돈으로 약 4경 7,500조에 이른다. 상상이 안 될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만약 그 액수가 연간 50조 달러가 아니라 100조 달러라면 어떨까? 보이지 않는 곳에 또 다른 50조 달러가 있다고 한다면 말이다. 자, 보세요. 50조 달러도 이렇게 많은데요. 50조 달러도 이렇게 많죠? 그런데 100조 달러라면 어떨까? 만약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어요. 독자의 호기심 유발. 그런 돈이 어디 있느냐고 되묻겠지만 그 돈은 분명히 우리 주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소주를 살펴보실까요? 우리 주위에 보이지 않는 돈이다. 자, 서론 부분 독자에게는 다소 생소한 보이지 않는 돈이라는 용어를 언급했고 의문문 형식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독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고 자신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뒤에 전개될 내용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낸다. 그러면 이제 남은 다음부터는 뭐를 이야기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단입니다. 미국에 사는 앤키텐 씨는 2004년 10월 한밤중에 캘리포니아에서 인도네시아의 아체 지역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다. 당시 그곳은 갑자기 밀어닥친 지진 해일로 폐허가 되어 있었다. 내과 의사인 앤키 씨는 그곳에서 다친 아이들을 치료하고 피해자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앤키 씨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수천 명이 대재앙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28개국에서 모여들었다. 지금 이게 돈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받지 않은 거죠. 이게 무보수 활동이죠. 자원봉사니까요. 무보수 활동의 예. 돈을 받지 않고 하는 그 활동의 예. 1번 자원봉사. 자, 그럼 65쪽으로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다른 이야기 해보겠다는 거죠. 영국에 사는 샤론 베이츠 씨는 관절염으로 움직이기가 불편하면서도 간질병 환자인 남편을 간병한다. 자녀 둘을 돌보는 그녀는 최고의 엄마상을 받기도 했다. 그녀는 남편을 보살피는 일로 돈을 받지 않는다. 자, 남편을 보살피는 일. 돈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도 무보수 활동의 예네요. 기억. 무보수 활동의 예. 2번이죠. 가족을 돌보는 일이다. 물론 앞에서 이야기했던 앤키 씨의 자원봉사, 앤키 씨의 자원봉사도 당연히 보수를 받지 않고 하는 활동이다. 바로 이런 것들에 보이지 않는 부가 숨어있다. 이런 무보수 활동이라고 하죠. 이런 무보수 활동 뭐죠? 남편을 보살피는 일, 자원봉사. 이런 무보수 활동은 돈을 받고 하는 경제활동과 마찬가지로 무척 가치 있는 일이다. 이것은 어떻다? 무보수 활동은 가치 있다라는 거죠. 무보수 활동은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돈을 받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하고도 가치 있는 활동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어머니의 가사노동이다. 어머니의 가사노동도 뭐죠? 무보수 활동이 되는 거죠. 그럼 무보수 활동이 얘가 뭐냐? 가족을 돌보고 자원봉사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하는 가사활동, 가사노동 이것도 무보수 활동인데 그것은 무척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대부분 어머니는 집에서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빨래와 청소를 한다. 그런데 어머니가 만약 다른 집에 가서 그와 같은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보수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원봉사 활동이나 헌신적으로 가족을 돌보는 일, 어머니의 가사노동은 돈만 오가지 않을 뿐이지 돈을 주고받지 않았다 이 소리죠. 그 하나하나가 모두 돈이 되는 생산적인 일인 것이다. 생산적인 일이다. 뭐가요? 자원봉사활동, 가족을 돌보는 일, 어머니의 가사노동 이것이 다 생산적인 일이다 이 소리죠. 이런 활동을 위해 사람을 고용한다면 어마어마한 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 그럼 보이지 않는 돈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무보수 활동이 보이지 않는 돈이다 이 소리인 거죠. 자, 소주제 보시죠. 무보수 활동도 경제활동과 마찬가지로 가치 있고 생산적인 일이다. 그러면서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근거와 중심 내용,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원봉사, 헌신적으로 가족을 돌보고 어머니의 가사 노동이 이것도 굉장히 다보다 무보수 활동도 경제활동과 마찬가지로 가치 있고 생산적인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지 전개 방식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으니까 예시라고 하죠.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죠. 병렬식 구성은 대등하게 연결하는 거예요. 대등하게 어느 한쪽이 더 높거나 낮거나 더 의미 있거나 덜 의미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대등하게 연결되는 거죠. 뭐에 대해서? 무보수 활동에 대한 예로서 세 가지 들었죠. 자원봉사, 가족을 돌보고 그리고 어머니의 가사노동 이런 것을 대등하게 연결했다 이거죠. 이제 결론 부분 가보면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경제적인 수치만을 부를 평가하는 데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눈에 보이는 돈만을 부로 평가하고 그것으로 행복의 기준을 삼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것의 기준이 눈에 보이는 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돈은 적게 벌지만 부자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많고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도 많다. 경제적인 수치만으로 부를 평가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회는 머지않아 수명을 다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미래에 대한 뭐를 하는 거죠? 예측을 하는 거죠. 앞으로의 전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글쓴이의 핵심 주제는 뭡니까? 겉으로 보이는 경제적인 수치만으로 불평가하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 이것이 뭡니까? 이 글쓴이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다. 글쓴이의 주장입니다. 이 글의 뭐가 되겠죠? 주제가 되겠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불평가해서는 안 된다. 자, 소주제 보시죠. 겉으로 드러나는 경제적 수치뿐만 아니라 무보수 활동도 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글쓴이의 주장, 무보수 활동도 포함시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이 글은 마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겉으로 드러나는 경제적 수치뿐만 아니라 무보수 활동도 포함시켜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글쓴이의 핵심 주장이며 주제입니다. 자, 오늘 배웠던 부분 잘 기억나시죠? 지금 무보수 활동 세 가지 예 기억하셔야 되고요. 지금 보이지 않는 돈이 무엇이냐? 바로 무보수 활동에 해당하는 것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돈이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논설문의 특징 좀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부분 복습하시고요. 여러분들 시험 대비 교재에 있는 소단어 한눈에 보기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 관련 문제 풀어보시면 완벽하게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공부 열심히 하셨나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자,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이나 선생님께 질문을 통해서 해결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물으면 잠깐 바보가 되는 것 같지만 지금 묻지 않으면 영원히 바보가 됩니다. 자, 오늘 끝까지 선생님의 말씀에 선생님의 이야기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